이 크림은 완전히 자리를 잡고 있는 두껍고 진한 검버섯, 이제 오래된 흑자 혹은 점 이런 것들은 사라지게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피부 안정화 개념으로 멜라논 크림을 쓰곤 하고요. 이거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병원에서 처방받아서 바르는 약국템 중에 기미 크림 있죠. 기미를 10,000원으로 없앤다. 가장 유명한 제품 뭔지 아실까요? 바로 이 멜라논 크림입니다. 인터넷이나 유튜브 보시면은 이거 바르고 기미가 사라졌다, 피부가 하얘졌다 이런 간증들 막 쏟아지는데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도 실제로 왜인지 묻지도 않으시고 그냥 멜라논 크림 처방해주세요 이런 분들 가끔 오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크림은 화장품이 아닙니다. 처방전이 있어야 되죠. 전문의약품이에요. 즉 치료제입니다. 그 말은 뭐냐? 잘 쓰면 약이지만 잘못 쓰면 오히려 피부가 뒤집어지고 색소 침착이 더 심해질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10,000원에 기미 치료하려고 했다가 10,000원으로 더 혹을 달고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저는 피부과 전문의로서 이 멜라논 크림의 솔직한 효과, 그리고 임상에서 느낀 돈 낭비하는 케이스까지 아주 적나라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멜라논 크림 왜 효과가 있을까요? 도대체 뭐가 들어있을까요? 여기 핵심은 피부과에서 색소 치료에 쓰는 치료 성분 3가지가 있는데 이게 황금 비율로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첫 번째는 하이드로퀴논이라는 성분입니다. 멜라닌 색소라고 해서 색깔을 만들어내는 색소 세포들이 있는데 이런 색소를 만드는 효소를 억제하는 성분이에요. 이 현존하는 바르는 성분 중에서 색소 억제 효과가 가장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트레티노인이라는 성분입니다. 트레티노인은 비타민 A 유도체라고 부르는 성분인데요. 일단 이 성분은 피부세포의 턴오버를 빠르게 해주는 성분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약으로 트레티노인 단독제제가 스티바 A라고 하는 약입니다. 이 멜라논처럼 스티바 A도 이거 처방해주세요 하고 오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요. 얘네들이 하는 일은 결국 불필요한 세포들을 밖으로 밀어내서 사라지게 하는 역할을 하고 새로운 세포가 속에서 올라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화도 방지가 되고 이런 불필요한 색소들이 있는 것들이 빨리 사라지게 한다, 이런 개념입니다. 세 번째는 하이드로코티존입니다. 사실 다들 무섭게 알고 계신 스테로이드 성분인데요. 이게 왜 있을까요? 그 앞서 말씀드린 2가지 성분들이 피부에 그냥 들어가면 굉장히 자극이 세요. 그래서 얼굴이 빨개지거나 따갑거나 화끈거리거나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항상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들어간 약한 스테로이드 성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성분은 굉장히 약해서 보통 아이들, 신생아들의 피부염에 처방하는 약입니다. 이렇게 이제 3가지 성분이 합쳐진 게 멜라논 크림인데요. 자, 그러면 이 크림을 바르면 얼굴에 있는 모든 잡티가 다 사라질까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임상에서 굉장히 많은 환자분들을 치료를 하면서 느낀 이제 기준이 있어요. 일단 명확한 기준 중에 하나는 이 크림은 완전히 자리를 잡고 있는 두껍고 진한 검버섯 혹은 이제 오래된 흑자 혹은 점 이런 것들은 사라지게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좀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멜라논 크림 100개를 발라도 검버섯, 흑자, 점은 사라지진 않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멜라논 크림을 바르고 있다라고 하신다면 돈 낭비, 시간 낭비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 예외가 있어요. 저는 보통 레이저 치료 전에 안정화의 목적으로 간혹 멜라논 크림을 처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안정화가 필요하냐? 일단 흑자를 치료하러 오신 분이 간혹 보시면 흑자 주변이 뭔가 좀 빨갛고 약간 붉은붉은 핑크빛으로 배경이 끼어있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이런 거는 아주 가벼운 염증이 흑자를 둘러싸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 상태는 자세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제 멜라닌 세포들이 뭔가 화가 나 있는 상태고 누가 건드리기만 하면 그 안에 있는 색소를 다 밖으로 쏟아낼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이 상태에서 이제 굉장히 센 레이저를 쾅 하고 때리면 거기 안에 있는 게 다 쏟아져 나오겠죠. 그래서 흑자는 사라지지만 뭔가 쏟아져 나온 것들 때문에 굉장히 심한 염증 후 색소 침착이라는 게 생길 수 있습니다. 레이저 이후에 색소가 더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레이저를 바로 들어가지 않고 사전 단계로 멜라논 크림을 저는 몇 주간 먼저 바르시도록 처방해드리곤 합니다. 이 크림 속에 들어있는 성분 중에 스테로이드 성분이 아까 말씀드린 흑자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염증과 붉은기를 가라앉히고 여기 크림에 들어있는 핵심 성분들이 약간의 멜라닌 세포의 활성도를 낮춰주어서 뭔가 좀 얌전해지게 만드는 거죠. 말씀드렸듯이 이것만으로 흑자가 사라지진 않아요. 그래서 레이저 치료 전에 조금 더 안전하고 부작용 없이 흑자를 치료하기 위한 어떤 빌드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저는 피부 안정화 개념으로 멜라논 크림을 쓰곤 하고요. 이거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 멜라논 크림이 진가를 발휘하는 순간이 또 있어요. 주로 옅은 기미의 치료 마무리 단계 혹은 염증 후 색소 침착을 해결할 때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기미 치료
굉장히 오랜 기간 하시죠. 일주일 간격, 2주일 간격으로 두세 달씩 했어요. 어느 정도 좋아진 거는 같은데 뭔가 더 이상 차도가 느껴지지 않는다 이런 시점이 오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게 아니어도 내가 이제 치료를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상황상, 혹은 여름이라서 좀 쉬고 싶다 이럴 때 이 남은 색소들을 조용히 억제하는 역할을 굉장히 잘 해줘요. 그래서 치료를 더 하실 수 없는 상황이라면 멜라논 크림을 처방받아서 사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흑자나 이제 잡티를 제거하고 나서 어쨌든 색소 침착이 남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런 안정화 단계를 거쳤어도 남을 수 있는데 그 색소 침착을 굉장히 빠르게 해소해주는 게 또 이런 멜라논 크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다치거나 혹은 여드름이 난 뒤에 발생한 색소 침착. 최근에 제 환자분 중에 아주 흥미로운 사례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혹시 식물 광피부염이라는 특이한 이름의 피부염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여름철에 가끔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들이 이런 거는 피부과 전문의를 찾아와야 된다라고 이렇게 많이들 말씀하시는 신기한 질환 중에 하나인데요. 동남아 여행을 갔다 온 뒤에 얼굴에 입가 혹은 손등에 얼룩덜룩한 붉은 반점이 생겼어요. 혹은 갈색 반점이 생겼어요. 이런 증상으로 오시는 게 이 식물광피부염의 증상입니다. 식물광피부염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라임이나 레몬이 들어간 음료 같은 걸 마시거나 그 즙을 짤 때 손에 튀거나 입에 튄 상태에서 햇빛을 굉장히 세게 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 즙에 있는 성분과 햇빛이 반응을 하면서 그 자리에 피부염이 생겨서 빨갛게 되고 이후에 그 모양 그대로 색소 침착이 남아요. 그래서 단순히 이렇게 다쳐서 생긴 색소 침착이 아니기 때문에 즙이 뿌려진 모양 그대로 점점점점점 굉장히 보기 싫은 색소 침착이 남아요. 이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거든요. 사실 치료를 안 하면 여름에 이거 생기고 나서 겨울까지 지속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이제 최근에 오신 환자분이 이 색소 침착이 남아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시길래 제가 이제 멜라논 크림을 한번 사용해 보시겠어요? 하고 처방을 해드렸는데 그분이 한 2주 정도 뒤에 오셨는데 거의 그 색소 침착이 다 사라진 정말 드라마틱한 호전 상태를 보이셨습니다. 이렇게 일시적으로 외부 자극이 있거나 염증으로 인해서 생긴 신선한 색소 침착이죠. 방금 막 생긴 색소 침착. 이런 것들은 멜라논 크림이 아주 훌륭한 소방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효과가 강력한 만큼 주의사항들도 반드시 귀담아 들으시고 잘 알고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레이저 치료와 동시에 임의로 같이 바르면 절대 안 됩니다. 일단 레이저 치료는 기미나 흑자, 검버섯 이런 것들을 깨는 치료죠. 그래서 레이저 치료를 하다 보면 이 기미뿐만 아니라 피부 전체적으로 좀 예민해진 상태가 돼요. 그래서 약간 화가 나 있는 이 세포들한테 이런 자극적인 멜라논 크림을 바르면 오히려 피부가 너무 과한 염증 반응에 노출이 되면서 기미가 더 진해질 수 있습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죠? 기미 레이저 치료 잘못 받으면 심해진다. 마찬가지예요. 멜라논 크림 잘못 쓰면 기미 오히려 더 심해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레이저 전에 안정화 단계에서 이런 멜라논 크림을 처방받아서 사용하시거나 혹은 레이저를 잠깐 쉴 때 이런 단계에서 처방받으시는 것이 좋고 반드시 담당 선생님의 가이드에 맞춰서 타이밍을 맞춰서 쓰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바르는 양입니다. 일단 얘는 수분크림처럼 얼굴 전체에 막 바르시면 안 됩니다. 짜서 보시면 이렇게 한 펌프 이렇게 짜시면 이 정도 나와요. 근데 이거를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데 하얗게 남지 않게 바르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펴서 하얗게 남지 않게 하면은 꽤 넓은 범위를 커버를 합니다. 제 손등의 반 이상을 커버를 했죠. 그래서 보통은 이쪽 볼 한쪽에 기미가 다 있다고 생각하시면 한 펌프를 발라서 이렇게 전체를 바르시는 거고, 내가 부분적으로 조금만 바르고 싶다 하신 경우에는 그냥 면봉 같은 거에 굉장히 소량만 이렇게 짜서 이거를 찍어서 바르셔야 되세요. 여기 약이 많이 나왔다고 해서 아깝다고 이걸 이렇게 넓게 바르시면은 그 자리가 빨개지고 염증 후 색소 침착에 오히려 시달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조금만 조심해서 바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약의 특징이 있어요. 이 약은 햇빛을 보면 햇빛과 반응해서 이상 반응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은 꼭 밤에만 바르셔야 됩니다. 저는 이거 환자분들이 언제 발라야 돼요? 하고 물어보시면 항상 기초 제품 다 바르시고 그냥 생활하시다가 주무시기 직전에 색소 부위에 덧바르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는 꼭 세안제를 이용해서 전부 다 이렇게 확 씻어내고 자외선 차단제 발라서 햇빛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걸 잘 안 지켜주시면 색소를 치료하려고 이 멜라논 크림을 발랐다가 오히려 멜라논 크림에 의한 색소 침착이 생기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꼭 유의해 주셔야 됩니다. 정리하면 멜라논 크림은 이미 오래되어서 두꺼워진 검버섯 혹은 자리 잡은 흑자 이런 것들을 단독으로 없애는 데는 저는 유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건 저한테 오셔서 레이저로 깨서 치료하셔야 되는 거고요. 다만 레이저 후에 남은 색소 침착 그리고 최근에 생긴 어떤 신선한 색소 침착, 오늘 알려드린 것처럼 염증이 있는 흑자에서 레이저 전에 안정화 단계 이런 이제 특별한 상황들에서는 굉장히 훌륭한 치료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내 피부 상태를 모른 채 병원에서 처방전만 딱 받아서 약국에서 사서 그냥 막 바르시면 오히려 10,000원으로 피부를 망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꼭 가까운 피부과 전문의와 상담하시고 멜라논 크림 안전하게 효과적으로 사용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